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는 우리가 이 블락키 이미지라고 이미지 텍스처링 할 때 배웠었죠. 니어리스트 포인트 필터링 하는 경우에 어떤 여러 픽셀이 하나의 텍셀 색상 정보를 가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보이게 됐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가 섀도우 맵을 만들 때에 그 뎁스 값을 저장을 하는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의 해상도에 따라서 이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픽셀의 그림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계산을 할 때 하나의 텍셀 값만을 참조해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때 봤던 매그니피케이션과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마 이렇게 세팅을 해뒀을 거예요. 이거 방금 그냥 봤던 그 커밋이랑 같은 거고, 섀도우 맵.cpp 부분 코드에 보면은, 자, 여기서 제가 좀 이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니어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하게 해뒀죠.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cpp에 보면은 지금은 기본 코드는 여기 지금 메인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생성할 때 첫 번째 두 개의 인자가 섀도우 맵을 얼마만한 해상도로 만들 거냐 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결과는 섀도우 맵이 1024, 1024 크기인 겁니다. 이 이미지가 지금 1024 by 1024 크기라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그림자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은 이런 블락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 해상도를 뭐 극단적으로 좀 16분의 1 크기로 한번 줄여보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 되세요? 실제로 지금 픽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즉, 두 번째, 세컨드 패스에서 텍셀은 다 다른데 얘네들이랑 지금 값을 비교할 뎁스 이미지의 픽셀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들이 다 어떤 하나의 G값이랑만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네들 전체가 다 그림자 영역으로 덮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서 2를 눌러서 이 해상도를 보면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G값이 낮은 해상도로 인코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사실은 얘 해상도가 높으면 좋죠. 높은데 내가 높이고 싶은 만큼 높이게 되면은 그렇죠. 역시나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왜? 이렇게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퍼스트 패스에서 만드는 데에 버텍스 프로젝션 연산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덜 블라키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필터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를 강의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빨간 점들은 퍼스트 패스에서 뎁스 맵을 만들 때의 이미지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 점들이 세컨드 패스에서 그림자를 계산할 때의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점이나 이런 점들이 그쵸, 그러니까 텍셀 해상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자가 너무 극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코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에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이 쉐이더에서 섀도우 팩터를 계산을 할 때 뭐예요? 0 또는 그러니까 1 또는 0을 리턴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리턴된 섀도우 팩터 값을 1- 섀도우 팩터로 쉐이딩 할 때 계산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림자 영역일 때는 얘가 무조건 0이고, 그림자 영역이 1일 때는 얘가, 죄송해요. 1일 때는 이게 0이고, 0일 때는 얘가 완전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픽셀 하나는 상태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 영역이거나 아니거나. 이게 되게 당연해 보이죠. 뭐 그림자 지는 데는 그림자인 거고 실제로 그림자가 아닌 데는 그림자가 아닌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렌더링된 화면을 보면은 그렇게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예요. 어떤 프래그먼트는 완전히 빛을 받는 상태거나 완전히 그림자인 상태, 두 개의 상태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중간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중간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결국에는 인터폴레이션을 할 건데, 자, 이 강의 자료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그냥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픽셀이 결국에는 완전히 빛을 받거나 완전히 그림자가 진다는 식으로 판별을 해버리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뭐냐면요, 우리는 뭘 적용을 할 거냐면 어떤 픽셀이 얼마나 그림자를 받고 있는지 그 정도를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도. 0 또는 1의 값이 아니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계산을 할 거예요. 그 기법을 퍼센티지 클로저 필터링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PCF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요거죠. 얼마나 빛을 받고 있는지를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여기 그쵸, 제가 잠깐 헷갈려서 뒤에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는데, 단순하게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 값이 이제 g가 10이고 뭐 g가 110, 100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인터폴레이션 해버리면, 그러니까 뎁스 맵을 인터폴레이션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섀도우 팩터를 인터폴레이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Q라는 프래그먼트를 얘가 섀도우 영역인지 아닌지 계산을 할 때 니얼리스트 포인트 필터링을 사용을 하면은, 자, 이 Q의 뎁스인 64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D예요. 정확하게 계산한 D죠. 이 Q라는 픽셀의 D 값인 64를 10이랑 비교를 하겠죠. 니얼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사용을 할 때는 10이랑 비교를 해요. 왜? 내가 지금 텍셀에 가지고 있는 뎁스 정보는 여기 빨간 점 4코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Q가 지금 이 점이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G 값으로 10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Q가 D가 G보다 크니까 그림자 영역이란 얘기겠죠. 자, 근데 얘 때문에 좀 블라키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Q 값을 요 10, 110, 그러니까 G 값을 10, 110, 100을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나온 80이라는 값을 D랑 비교를 하면은 좀 나아질까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나아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80이랑 64랑 비교를 해서, 즉 이 D가 64가 G 값인 80보다 큰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0 또는 1로 반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한 영역이 완전히 검은색 아니면은 완전히 빛을 받는 거, 요 0, 1 두 상태밖에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상도를 아무리 높여도 우리가 블라키한 이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이 퍼센티지 클로저 필터링인데, 얘는 개념이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요 Q가 깊이가 이제 D 값이 64 아니죠, 80, 죄송해요. 제가 이건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는 80이 D이고 64가 G인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자,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Q가 요 가까운 4개의 텍셀을 기준으로 그림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얘랑 비교를 하면은 0이에요. 그림자 영역이 아니라는 거겠죠. 0, 1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D가 80이고 G가 60이라고. 0이 그림자가 아닌 영역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 110이랑 비교를 해서 얘는 예를 들자면 그림자 영역이다. 그리고 여기 100이랑 비교를 해서 얘는 그림자 영역이다. 그리고 여기 100이랑 비교를 해서 이 1이 그림자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자, 이제는 요 0, 1, 1, 1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 요 Q라는 프래그먼트의 값이 0.58이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Q라는 프래그먼트는 0.58만큼 그늘져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Q의 D값하고 G값을 비교를 해서 그림자 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텍셀에는 어차피 해상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Q라는 정확한 점에서의 섀도우 맵의 G값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까운 요 4개의 점 중에, 뭐 리얼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이라면 4개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이랑 비교를 해서 그림자를 판단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얘랑 가까이 있는 4개의 점이랑 비교를 해서 일단 그림자 영역인지 0인지 아닌지 1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0과 1을 인터폴레이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값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쉐이딩을 할 때, 어디죠? 여기서 쉐이딩을 할 때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드러운 그림자 영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퍼센티지 클로저 필터링 방법이고요. 다음 장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이것도 코드를 보고 설명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커밋에서는 이제 이름이 shadow, add pcf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적용을 시키고 프래그먼트, 아이고, 네, 적용을 시키고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 적용을 시켰고, 뭐 보시면 되냐면요, 결국에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이 쉐이더 부분만 지금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소스가 아니라 리소스의 쉐이더에 여기 있죠, 라이팅 스페큘러 퍼 프래그먼트, 얘로 여전히 이름이 되어 있고, 자, 어디가 바뀌었냐,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얘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얘도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고, 뭐가 다르냐면 강의 자료에서는 이 Q라는 점이 있으면 이 Q라는 점과 가까운 텍셀 4개를 인터폴레이션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에 해당하는
어떤 가장 가까운 택셀하고 요 근처 9개의 택셀을 가지고 필터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뭐 X축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Y축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해서 요 9개의 루프를 돌면서 섀도우 계산한 거를 다 더하고요. 걔를 평균으로 내서 인터폴레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결과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자, 이제 보이시죠? 자, 우리가 마치 안티 에일리어싱을 적용을 한 것처럼 이런 영역은 원래 그림자지만, 자, 이 영역은 보이시죠? 반쯤 그림자가 걸쳐 있는 어떤 소프트 섀도우와 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여기 있는 요 G값들은 이제 원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 맵에서 그 주변 G값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G값들이랑 D값들을 비교를 해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뭐 얘는 한 0.7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림자가 0.7만큼만 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그림자가 0.5만큼만 져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빛의 색깔을 계산을 할 때 저 0.7 부분은 물론 그림자가 져 있긴 하지만 0.3만큼은 재렌더링된 디퓨즈 컬러와 스페큘러 컬러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 텍스처 노란 색깔이 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0.5 같은 경우에는 0.5만큼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블라키한 그런 느낌이 좀 덜 들게 되고, 물론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까지는 보이게 되겠죠. 그래도 훨씬 낫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적용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PCF라고 하고,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블라키한, 그러니까 뎁스 맵을 만들 때, 섀도우 맵을 만들 때 해상도를 낮게 쓰면은 블라키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결하자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G 값에 대해서 해봤자 그러니까 큰 효과는 없다. 그래서 더 보기 좋게 하려면은 퍼센티지 클로저 필터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G 값을, 이 Q에 대한 G 값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텍셀에서 그림자가 졌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 값을 평균 내서 사용하는 기법을 뜻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또 파라미터들도 좀 바꿔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뭐 좀 이어서 마저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강의 자료에서는 이제야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코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요 뷰프로스텀과 얘를 NDC로 변환을 하고 뷰포트 트랜스폼을 해서 G값을 인코딩하는 개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코드에서는 여기 디렉셔널 섀도우 맵에 해당하는 쉐이더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버텍스 쉐이더에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그냥 GL 포지션에다가 값만 집어넣어 주면은 어차피 아웃풋 머저 단계에서 G 버퍼링을 통해서 G 값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값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여기 이 라이트의 위치, 라이트 스페이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놓은 것과 같다 라는 얘기는 이 라이트 스페이스에다가 우리가 프로젝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스페이스에다가 프로젝션 트랜스폼까지 해서 이렇게 값을 얻은 다음에 어차피 요 GP 값들이 G버퍼에다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두고 불러다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강의 자료에서는 디렉셔널 섀도우 맵에 대한 쉐이더만 보여주고 실제로 그림자를 그리는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강의 자료에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교재에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거까지는 여기 강의 자료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넣지 않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코드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한 거니까 한번 찬찬히 좀 보시면은, 그래도 이번 학기 한 학기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열심히 들었는데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섀도우 맵 부분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저 사실은 G버퍼링을 통해서 얻은 저 뎁스 값을 사용을 해서 이것저것 하는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혹시라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거를 조금 어렵더라도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래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뭐 스크린 스페이스 코디네이터가 넘어가서 얘가 이제 G버퍼에 저장이 돼가지고 뭐 얘가 섀도우 맵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그쵸, 렌더링을 할 때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팅 스페큘러 퍼 프래그먼트라는 쉐이더에서는 저거랑 얘의 요 뎁스랑 비교를 해서 실제로 얘가 지금 섀도우 맵에서 보이는 부분인지 안 보이는 부분인지 가지고 그림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 판단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냐, 사실은 이것도 좀 중요하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어차피 주변 광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림자가 졌다고 하더라도 요 텀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림자 진 경우에는 디퓨즈와 스페큘러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다는 얘기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가 자료는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건데 그냥 대충 설명드리자면, 여기 뭐 물체가 있고 이 밑에 이제 그림자를 그리게 되고 여기 포인트 라이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게 샤프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샤프한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단 광원 자체가 이렇게 점광원은 되게 가상의 광원이죠. 어떤 부피가 없는 어떤 하나의 점에서 빛이 비춘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게 이 포인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모든 조명은 다 에어리어 라이트예요. 그래서 라이트 자체가 어떤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들을 쪼개 가지고 빛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엄브라라고 하는 강한 그림자가 지는 부분하고 페넘브라라고 하는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자가 지는 영역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빛을 이렇게 쪼개서 그림자 영역과 아닌 부분을 계산을 해서 중첩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자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손을 뻗어서 책상 위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그림자를 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자가 비춘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광원이, 우리 지금 손에 비추고 있는 광원이 에어리어 라이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어리어 라이트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리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지만, 당연히 아시다시피 계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가 어떤 건지에 따라 다르겠죠. 요구 사양에 따라 다를 거고요. 이런 식으로도 적용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코드도 뜯어보시고, 사실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뜯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